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인 회사원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 내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로 겨우 마련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무조건 독립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첫 직장에 들어가서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었는데 원룸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매달 13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이 아까워서 못 가고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고 나니 적금이 8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도와줘야지라며 4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부모님도 그 돈을 마련하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총 1억 2천으로 전세를 얻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2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진 틈을 타서 8천만 원을 더 대출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32평 아파트인데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얻은 소중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사고 나서 1년 뒤에 지금의 남자친구인 서준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고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서현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 힘으로 집까지 마련하시다니.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20대에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집이 있으니까 좋겠네 정도로만 반응했는데 준호 오빠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해서 2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연애했어요. 준호 오빠는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는 집 앞까지 마중 나와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옆에서 위로해주고요. 한 번은 제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울면서 전화했을 때도 이렇게 말해줬어요. 서연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는 네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나는 네가 정말 좋아. 네가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도 좋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네 모습에 반했어.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자. 네 집에서 우리가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좋겠어.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다 제 것인 것처럼 행복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제 집에서 신혼생활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결혼 날짜도 올해 6월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뵈어야 한다고 해서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될 분을 처음 뵙는 거라서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만남 전에 준호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긴장돼서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혹시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 엄마는 되게 좋으신 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 하면 돼. 우리 엄마도 네가 어떤 애인지 궁금해하시더라고. 특히 네가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대견해 하시던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걸 긍정적으로 보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준호 오빠네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될 분은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세련된 분이셨어요. 서연이가 우리 준호 얘기하던 그 예쁜 애구나. 만나서 반가워. 우리 준호가 서연이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 이렇게 경제관념이 뚜렷한 애가 드물다면서 늘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어머님을 뵙고 싶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 이 애가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네. 그런데 서연아, 네가 혼자 힘으로 집까지 샀다면서?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정말 대단하다. 우리 준호도 본받아야 할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에 준호 오빠가 우리 엄마가 네 집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이 될 곳이니까 궁금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초대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집에 오셨을 때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 집이 정말 좋네. 이 정도면 신혼집으로 정말 완벽하겠어. 햇빛도 잘 들어오고 구조도 좋고. 서연아, 네가 정말 좋은 집을 골랐구나.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신부를 만났나 봐. 과찬이세요, 어머님. 저도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힘들게 돈을 모아서 샀어요. 오빠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서연아, 이 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대출도 좀 있고 그런 거지? 네, 8천 정도 대출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둘이 벌면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준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네 집을 정말 좋아하시더라.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집 명의를 엄마랑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엄마 명의로 해두는 게 어떨까 하시더라고. 네? 갑자기 왜요? 제가 힘들게 모아서 산 집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해요? 아, 나쁜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유리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별거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가 사는 집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제안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설마 진짜로 제 집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어, 그런 건 좀 더 생각해 봐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신 돈으로 산 집인데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봐. 급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되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준호 오빠가 단순히 어머니 말씀을 전달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정말로 제 집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후로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만날 때마다 집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서연아, 그 집 명의 문제는 좀 생각해 보았어?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믿고 지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젊은 애들이 집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경험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뭔가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 준비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도 맞추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하객 명단도 정리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집 명의 이야기는 더욱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언급하시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만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이에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연아, 엄마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좀 해봤는데 말이야. 젊은 사람들 명의로 집을 놔두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다더라고. 특히 너희처럼 맞벌이 부부면 더욱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식구가 되는 건데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어머님,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고 있어요. 아직 결혼 전이라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천천히 알아보려고 해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보다 더 잘 알거든. 그리고 우리 준호 아빠도 부동산 쪽 일을 오래 했으니까 이런 건 확실히 알고 있어. 그때 시아버지께서도 거들어 주시더라고요. 맞아, 서연아.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하잖아. 젊은 사람들 명의로 놔두면 나중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어.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서연아,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도 회사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특히 신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사는 집인데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세금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 전인데 벌써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상의드려야 하고요. 상의는 무슨 상의야. 네 부모님한테 뭘 그런 얘기까지 해.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부모님도 우리만큼 여유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이고, 서연아. 엄마가 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너희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잖아. 그리고 앞으로 손자, 손녀 낳으면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날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오빠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오늘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힘들게 모아서 산 집인데 갑자기 명의를 바꾸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요. 서연아,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이 네 집안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의지해야 할 일이 많을 거야. 그런 건 알겠는데 제 집까지 넘겨줘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고 이 집은 저한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결혼하면 모든 게 우리 거가 되는 거잖아. 너무 내 것, 네 것 따지지 말고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왜 양보하는 건 항상 제가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을 2개월 앞둔 어느 날, 준호 오빠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연아,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집 명의 문제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 어제는 아예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까지 뒤척이시더라고. 그래서 아빠랑 상의해봤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 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집 명의 하나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니요? 서연아, 이해해줘. 우리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들이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니까 서운하신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모르겠어. 저를 위해서라고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남한테 넘기는 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남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인데. 그리고 명의만 바뀌는 거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건 아니야. 나중에 우리한테 상속해 주실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하니까 정말 억울했거든요. 고집이요? 제 재산을 지키려는 게 고집인가요? 그럼 오빠 명의 재산도 시어머님께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만 양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뭐가 있다고? 나는 아직 집도 없고 적금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게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라고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진짜 내가 너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때 준호 오빠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가족 화목하게 지내는데 너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혹시 우리 가족을 믿지 못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이요? 그럼 다른 여자랑 결혼하세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을 함부로 넘겨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 나는 네가 좀 더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결혼하면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양보는 항상 제가 해야 하고 타협도 제가 해야 하는 거네요. 좋아요. 그럼 오빠도 양보해보세요. 오빠 부모님께 집 명의는 그냥 제 명의로 놔두자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래야 그게 말이 되죠. 그건 안 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상 한번 마음먹으신 건 절대 바뀌지 않아. 차라리 네가 이해해주는 게 나아. 우리 골치 아프게 그만 싸우고 네가 한 번만 물러서면 되는 거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마음은 상하면 안 되고 제 마음은 상해도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거의 매일 저에게 집 명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약까지 드시고 계셔.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엄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그리고 우리 아빠도 며느리가 이렇게 고집이 세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하고 계셔. 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신다고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저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너는 젊으니까 괜찮지만 우리 엄마는 나이가 있으시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서연아, 준호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전화하셨더라. 집 명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서 우리한테도 양해를 구하시더라고. 엄마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니? 엄마, 시어머님께서 제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바꾸자고 하세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산 집을 왜 남한테 넘겨줘?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계속 이러면 결혼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해요.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네가 지금 여기서 밀려주면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결혼이 무산되는 것도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족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도 두려웠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준호 오빠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서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우리 엄마가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시더라. 정말 집 하나 때문에 우리 관계를 망칠 거야? 나는 네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그 순간 정말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준호는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준호 오빠가 갑자기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우리 가족 회의를 했어. 아빠, 엄마, 그리고 나까지 셋이서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했거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이런 며느리와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 가족회의요? 저는 빼고 셋이서 제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평생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이렇게 안 듣는다면 결혼 후에는 더 심할 것이다.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결혼까지 취소하자고 하세요? 서연아, 정말 마지막이야. 내일까지만 시간을 줄게. 내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끝이야. 나도 더 이상 엄마와 너 사이에서 힘들어할 수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무슨 협박처럼 시일을 주고 그때까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정말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지 아니면 제 재산 때문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아직 준호와 그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몰래 해왔던 투자 이야기 말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졸업하고 나서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주식과 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계속 수익이 났거든요. 특히 2년 전부터 비트코인과 몇몇 알트코인에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몇몇 기술주에 투자한 것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총 투자 수익이 7억 원 정도 되었는데 이 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관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돈 때문에 저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에 가정자금으로 쓰려고 비밀로 해두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제 재산만 탐내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오빠, 알겠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도 결정을 내릴게요. 내일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럼 집 명의를 우리 엄마로 바꾸겠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하겠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니까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준호는 제 말을 듣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서연아, 고마워.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역시 내가 사랑한 여자야. 현명한 판단이었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집에 계셨는데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셨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왔구나. 준호한테 들었어. 드디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말 기특해.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래, 젊은 사람이 어른 말을 잘 듣는 게 보기 좋다. 앞으로 우리 서연이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줄게. 그쵸, 아빠. 서연이가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애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어요. 과연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을 듣고도 똑같이 기뻐할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어요. 집 명의 문제 말이에요. 그래, 얘기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어요. 제 아파트 명의를 어머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정말? 우리 서연이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엄마가 정말 기뻐. 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가진 건 그 아파트만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그동안 몰래 투자를 해왔는데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로 약 7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총 자산이 아파트 포함해서 9억 원 정도 됩니다. 아파트를 어머님께 드린다면 이 돈들도 다 어머님께 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서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7억?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통장 내역서도 가져왔는데 보실래요? 그러면서 저는 미리 준비해온 투자 수익 내역서들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비트코인 거래소 내역, 증권 계좌 잔고, 주식 수익률까지 모든 게 다 적혀 있었죠. 세상에, 이게 다 진짜야? 준호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너 언제 이런 투자를 했어?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결혼 후에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한 가족이 되면 다 공유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투자 실력이 있는 줄 몰랐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이런 건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역시 경험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맞아. 이런 큰 돈은 전문가가 관리해야 해. 젊은 사람이 혼자 하기에는 위험해. 우리가 도와줘야겠어. 준호 오빠도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해. 내가 네 투자 실력을 몰랐네. 그런데 정말 9억이나 되는 거야? 이야, 내가 복 터진 건가?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제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파트 2억 원 때문에 그렇게 명의를 바꾸라고 하셨는데 지금 9억이라고 하니까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잖아. 사실 처음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서연이가 알아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아파트 명의는 그냥 제 명의로 두는 게 좋을까요? 그래, 그래. 서연이가 알아서 해. 엄마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은 정말 조심해서 관리해야 해. 혹시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상의해.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었어요. 돈이 적을 때는 빼앗으려고 했지만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집 명의를 바꾸는 걸 거부한다고 결혼도 취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어머, 서연아.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오해할 줄 몰랐네. 서연아, 우리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냥 우리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 이제 오해 풀렸으니까 다시 좋게 지내자.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해요? 어제 오빠가 직접 와서 내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결혼 취소라고 했는데 그것도 오해인가요? 그건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내가 좀 과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결혼을 취소하겠어. 다시 생각해줘, 서연아. 정말 미안해. 준호 오빠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제 돈만 탐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2억밖에 없을 때는 그것도 빼앗으려고 하시더니 9억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빼앗으려고 했어?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요? 그럼 지금은 9억에 대한 세금은 걱정 안 하세요? 2억일 때만 세금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준 오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제가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과는 평생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연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 오해요? 오해가 아니라 이제야 진실을 본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집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결혼 취소라고 협박하시더니 오늘 제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정말 사랑인가요? 서연아, 오해하지 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가진 게 2억일 때는 빼앗으려고 하시더니 9억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관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 9억도 나중에는 관리한다는 핑계로 가져가시려는 건 아니겠죠? 어머, 서연아. 엄마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정말 상처받는다. 우리가 언제까지고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시려고요? 그럼 제가 묻겠어요. 만약 제가 지금도 2억밖에 없다면 여전히 제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이 뻔하니까요. 대답 못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진짜 속마음이 들켜버렸으니까요. 제가 가진 게 적으면 빼앗으려고 하고 많으면 관리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정말 뻔뻔하시네요. 서연아, 제발 진정해.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정말 오해야. 나는 네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널 사랑해. 사랑해요? 그럼 왜 어제는 집 명의 문제로 결혼 취소라고 협박했어요? 사랑한다면 제 입장도 이해해주려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결국 저보다는 어머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고요. 정말 웃기네요.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어요. 준 오빠, 우리 결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 재산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 9억 원은 여러분들과는 평생 상관없는 돈이니까 포기하세요. 서연아,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우리 엄마도 미안해하고 계셔. 기회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어제까지도 저한테 마지막이라고 협박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시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처음부터요? 어머님,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다 봤거든요. 제가 가진 것에 따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분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저는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서연아, 정말 가는 거야? 우리가 2년 동안 사귄 게 아무것도 아니야? 2년 동안 사귀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실망스러워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했다면 제 재산과 상관없이 제 결정을 존중해 줬어야 해요. 서연아,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가 대화로 풀어보자. 대화요? 어제까지는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었잖아요. 제가 거부하면 결혼 취소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화하자고 하시니까 웃기네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아파트와 9억 원은 앞으로도 절대 누구한테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쓰겠지만 명의는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준호 오빠가 뒤쫓아 나왔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오빠도 이제 알겠죠?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말이에요. 상대방의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 어제는 집 명의 문제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사랑했다면 제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어야죠. 그리고 오늘 제가 9억이 있다고 했을 때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준호 오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오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빠네 가족은 제가 가진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왔어요. 정말 후련했어요. 비록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서연아, 어떻게 됐어? 엄마, 결혼 취소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만 탐내고 있었어요. 정말? 뭔 일이 있었길래? 저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숨겨뒀던 투자 수익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서연아. 그런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엄마는 네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딸아, 네가 그렇게 투자를 잘하는 줄 몰랐네. 정말 기특하다. 맞아, 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재산에 상관없이 널 사랑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그 돈 관리 조심해서 해야 한다.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준호 오빠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한 번은 문자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 우리 다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그리고 네 돈에는 절대 관심 없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한 번 전화를 주셨어요. 서연아, 엄마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자. 어머님,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아, 그래도 2년 동안 우리가 쌓은 정이 있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이요? 정이 있었다면 제 재산을 탐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이 많다고 했을 때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나요? 그건 엄마가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야. 일시적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진짜 본성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가진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지, 저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친구 미영이한테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연아, 너 전남친 준호 오빠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대. 그런데 그 여자가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시어머니가 그 여자한테는 집 명의 바꾸라는 얘기 안 한다는 거야. 정말? 진짜 속이 뻔히 보이네. 어차피 뺏어갈 것도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아. 정말 어이없지 않아? 너한테는 그렇게 집 명의 바꾸라고 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역시 제 판단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을 했고 투자 수익도 더 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최근에 소개팅으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가 집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20대에 집을 사다니. 정말 열심히 사셨나 봐요.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그런데 서연 씨, 혹시 누군가 그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하거나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이 있으면 주변에서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결혼할 때 상대방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이게 진짜 배려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이분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데 혹시 결혼하게 되더라도 제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 자체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의 재산이나 조건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특히 결혼을 앞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 전에 상대방과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저처럼 테스트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줄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집 명의를 바꿔줬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했을 거예요. 특히 제가 투자로 번 7억 원까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지금은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파트와 7억 원의 투자 수익으로 더욱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